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이제 8월 너무 덥습니다. 최욱 씨. 굉장히 더워요. 네. 더울 때 최욱 씨는 어디 뭐 피서 안 가죠? 최욱 씨? 네, 저는 뭐 그런 거 안 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냥 네. 에어컨 틀어놓고. 에어컨을 저는 24시간 트는 거를 네.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네. 미친 겁니까? 아니죠. 내 삶의 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 네. 그래도 그렇지. 이 전기 소중한 나라에서 네. 그렇게 전기 막 써도 됩니까? 나보다 더 막 쏘는 산업 전선이 있어요. 남 핑계 대지 말고 본인도 좀 아껴요. 아닙니다. 저는 네. 여름을 편안하게 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네. 예전에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궁핍할 때. 와 진짜 한겨울에 있죠. 네. 막 진짜 얼음이 꽁꽁 얼 때, 또 여름이 올까봐 두려웠었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여름이. 네, 그런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에어컨 전기료 정도는 네.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어. 해서 다른 거 뭐 안 먹더라도 에어컨만큼. 에어컨만큼은 내가 진짜 펑펑 쓰자 그런 주의. 에어컨은 최고급 샀겠네 그럼 또. 집에 이게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 네네네. 좋은데 사시는구나 최욱 씨. 고시원도 다 내장돼 있어요. 이거 참. 형 이렇게 하지 마. 왜? 자꾸 이상한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맨날 뭐 서민 이미지만 이렇게. 서민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자꾸. 자, 그래서 에어컨을 24시간 트시는 우리 최욱 씨.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계속해서 뭐 그 원전 얘기 나오면서 한여름 이제 전력이 가장 많이 쓰일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블랙아웃도 이제 예전에 온 적도 있었고요. 네. 근데 게다가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탈원전이 이슈로 그렇죠. 떠오르면서 여름하고 네. 엮이면서 이 굉장히 관심사가 됐어요. 네. 과연 이 탈원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한여름 이 전기 많이 쓰는 최욱 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네. 전기 부족이 오면 어떻게 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전기, 네. 탈원전 이것과 서울시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하잖아요. 일전에 또 그런 거 다룬 적 방송했었죠. 있죠. 네. 그때 저희가 이제 하면서 한 분이 원래는 나오셨어야 되는데 네. 그때 빵꾸 내신 분 계시죠. 네.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네. 그 짜증 많이 났었는데. 네. 네. 그때 오늘 직접 모십니까? 오늘 이제 직접 나오십니다. 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님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때 빵꾸내서. 그때는 네. 이제 결석하셨고 네. 오늘은 또 지각하셨고 어쩜 이렇게 불성실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애 엄마가 여름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 지각 때문에 일부러 애를 데리고 나오셨다는 얘기인데 애를 데리고 욕 안 먹으려고.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참 네. 유치원에 방학을 하면 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좀 그 전기 쓰는 문제랑도 연결되는 건데 네. 휴가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럼 애를 데리고 계속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유치원 방학이에요. 내볼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럼 애 데리고 일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제 애는 뭐가 제 애가 새로운 견학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팟캐스트 그래요? 녹음실에도 다 와보고. 네. 야, 이거 웃을 일은 아니야. 왜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 에어컨 때문에 전기 수요가 네.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니고, 왜냐면 에어컨 때문에 전기가 급증하는데요. 네네. 왜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을 쳐보시면 네. 지금 시기에 이제 낮 시간에 전기를 많이 쓰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8월 첫째 주 월화수가 되잖아요. 네. 그 3일 동안은 완전히 절반 정도로 꺾여요. 휴가니까. 휴가가니까. 휴가를 좀 이렇게 넓게 폭넓게 가면은 전기 소비가 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 3일 월화수만 딱 지나고 또 목요일 되면은 다시 급증해요. 네. 분산돼야 돼. 네, 그러니까 일하는 데의 비용인 거지 단순히 에어컨, 물론 에어컨 때문에 전기 소비가 좀 늘어나긴 하는데. 네. 네. 지금 웃을 만은 아니라는 거는 워킹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또 에어컨으로 네. 가시네요. 네. 자기 멋대로시군요. 네. 자, 탈원전 이야기 네. 좀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네. 탈원전 지금 이제 제일 핫한 소식이
이제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 공사 중단 여기도 이제 찬반이 너무 많습니다. 팽팽하더라고요. 네. 지금 저 반대편에서 아주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네, 아무래도 원전에 관련된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분들한테는 충격이겠죠. 네. 그리고 지금 공사 중단까지 꼭 했었어야 되냐 지금. 네. 하더라도 너무 좀 정치적으로 한 거 아니냐. 네, 공사 중단은 사실 좀 더 일찍 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라고 이제 집행된 비용을 말하는 건데 네네.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계속 가동을 하는 걸로 결정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취소를 할지 말지 네. 토론하자고 했으면 공사는 잠정적으로 빨리 중단하고 가는 게 맞죠. 네. 신고리 오리코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사가 꽤 많이 진척이 된 상황이었죠. 그렇게 많이 진척 안 됐죠. 1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작년 6월 23일 날 건설 허가가 났기 때문에 네네. 이제 건설한 지 딱 1년밖에 안 되는 현장이고 근데 그 종합 공정률 30%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30%는 공사 공정률이 아니에요. 설계나 주요 기기 계약이나 이런 다른 여타의 행정적인 것들이. 그럼 우리가 막 언론에서 봤던 그 사진은 구라입니까? 그렇죠. 바닥 공사밖에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도말 올라가 있는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그거는 신고리 4호기나 다른 원전이에요? 네, 그렇죠. 이 사기꾼들이네요, 이거. 지금은 바닥 정지 공사하고 이제 이제 돔 올리려고 네. 시멘트 붓고 뭐 사진 보면 거의 다 지은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건설 공정률이 이제 10%. 건설 공정률이 10%예요? 네. 그래서 국조실장이 그때 발표했잖아요. 그 기자들이 그걸 알고 네네네. 공정률 29%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공사 공정률은 몇 %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10.4%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계약 그냥 다시 물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기집행된 비용이 1조 6천억 원이고 그다음에 물리게 되면 위약금 같은 게 발생하니까 그게 한 1조 원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하는 건데 1조 6천억 원 매몰 비용 중에서도 기기를 계약을 해서 기기 비용이 8,500억이에요. 네. 그 기기는 버리는 게 아니니까 8,500억 정도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고 보상금 1조도 이제 계약서상의 위약금 문제인 건데 그건 협상이 또 가능한 거죠. 네. 네. 조금 전에 그 수출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원자력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중요한 산업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니냐. 우리는 짓지 않고 파는 게 말이 됐느냐. 그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미국도 자국은 안 짓고 딴 나라에 판다고 많이 그랬죠. 근데 그렇게 판매하는 원전 수출이 거의 할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인도. 사실 우리나라까지 4개국 말고는 거의 짓는 나라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원전 수출은 사실 기술 수출이라기보다 금융 지원이 같이 가는 건데 아랍에미레이트도 한 10조 원 넘게 우리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빌려주는 조건으로. 좀 뜬금없긴 한데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석유나는 나라에서 원전을 왜?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발전원을 한쪽으로만 하자고 여러 가지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원자력 산업에 직격탄을 맞는다. 이것도 약간 그런 과장된 측면이 있는 거군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왜 아랍에미레이트 수출하고 나서 2030년까지 80기 수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80기요? 네,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지금 뭐 아랍에미레이트 말고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지원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높고 그다음에 그 중국, 러시아, 뭐 인도 이런 약간 국가 주도형 그런 나라들 말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안전 기준도 높고 또 주민들 반발도 크고 하니까 그 비용이 엄청 비싸져요. 그 뭐 한 기에 거의 10조 가까이 올라가요. 우리는 한 3, 4조면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원전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했던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한 이유도 금융 지원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시간이 늘어지고 공사 기간 늘어지면서 비용도 올라가고 하니까 파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기업도 그렇고 탈원전을 반대하는 세력의 논리들을 깨는 논리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계시군요. 다 깨버리네. 와. 근데 이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저는 여론이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만 지금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잖아요. 여론이 언론사들이 양쪽의 얘기를 공정하게 실으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기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선전 홍보하는 걸로 지금. 네. 어찌됐든 지금 가장 핵심이 이 원전의 30%를 도대체 어떻게 채울 거냐. 현실적으로 못 채운다. 너네 왜 그러냐. 이렇게 지금 울부짖더라고요. 네, 원전 전기 30%를 한꺼번에는 못 채우죠. 그러니까 네. 하루아침에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24개인데 하루아침에 이 원전을 다 제로로 만들면 그런 충격이 있을 거다. 당연히 이제 10년, 20년, 30년 장기 시간을 두고 원전 제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독일의 사례를 많이 드는 이유가 독일이 탈원전 결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당, 3인당 연정을 통해서 탈원전 결정할 때 그때 원전 전기가 30%였어요. 네. 그런 다음에 2022년에 제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원전 전기가 13%로 떨어진 거예요.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대신에 재생에너지가 29%, 30%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리 바꿈을 한 거죠. 한 15년 동안. 근데 이거는 앞으로 새로 들어설 정부들이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죠. 하기 힘든 일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날 그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말씀하신 거는 네. 큰 방향을 천명한 거예요. 네. 탈원전으로 가자, 에너지 전환으로 가자,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국토면도 좁으니까 사고 나면 끝장 아니냐.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방향으로 가자 그걸 제시하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원전을 닫았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 거고 네. 건설 중인 원전도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기껏해야 가장 오래된 원전 중에 하나인 월성 1호기 하나 그것도 불법적으로 수명 연장했으니까 그거 하나 폐쇄하자.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할 수 있는 거는 건설 중인 원전 2개 그거 취소하는 거 결정하는 거 말고는 가동 중인 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네. 가급적이면 문재인 대통령 이름보다는 박원순 시장 이름을 많이 언급해 주십시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은 네. 그 사이에 어쨌든 원전 2개를 몇 년 사이에 그만큼의 전력 소비를 줄였으니까. 네. 서울에서 지난 원전 하나 줄이긴 지금 이제 2기째 들어가는데 지난 4년 동안에 원전 2개만큼의 에너지를 줄였다고 지금 발표했잖아요. 근데 사실 서울은 워낙에 그 메가한 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잖아요. 저 정도 되면은 전력 수요가 아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을 거예요. 웬만한 한 동네 2-3개 정도 이상은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이제 감소 추세로 이렇게 정체되거나 이렇게 보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줄였대요? 그러니까 그게 에코 마일리지라고 해서 집집마다 여기에 마일리지에 가입을 하면 그 전년도의 동을보다 줄이면은 그걸 실제로 현금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에코 마일리지요? 네네. 에너지 마일리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줄이면 그 돈으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건데 거기에 가입한 서울 시내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가 된대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고 일반 가정이 그냥 다 가입할 그렇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반 가정이 가입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전년도 8월에 내가 15만 원 썼는데 올해 8월에 10만 원을 쓰면 네네. 5만 원 줄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5만 원 줄인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더 주는 거죠. 5만 원 그게 아니라 5만 원을 덜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게다가 또 5만 원을 또 준다고? 5만 원까지 또 그렇게 많이 주진 않지만 몇천 원 안 줘요. 얼마 안 주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10% 줄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경영금 같은 걸 준다는 거죠? 그렇죠. 마일리지 에너지를 줄였으니까. 아니 근데 덜 쓴 만큼 내가 덜 내는데 거기다 내가 또 돈을 또 주나? 그 이상하신 분이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비용 그렇게 해서 받으신 분들이 꽤 되고 그게 뭐 몇 푼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낀 것 때문에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셨고 좋은 일이죠. 네네. 그렇게 하면. 네. 그리고 이제 불만이 많아 최욱 씨는. 아니 내가 못 받았으니까. 빨리 가입을 해 그러면. 네, 그리고 또요. 또 LED 전등 교체 사업 같은 건데 네. LED는 거의 백열등에 비해서 한 10분의 1로 전기 소비가 줄어들어요. 밝기는 훨씬 더 편안하고 네네. 가로등이라든지. 네, 가로등이나. LED 비용은 또 엄청 들었겠는데? 근데 그 비용이요. 다르게 보면은 투자고 다 내 다르게 돈인데. 아니 그게 또 어차피 일자리예요. 그 전구를 갈 때쯤에 예를 들어 교체를 하면 사실은 뭐 예. 수명 다 한 거 간 거예요? 아니면은 수명 다 한 것만 간 건 아닐 거예요. 그거 봐요. 내 돈이란 말이야. 세금. 얼마 했는데. 세금 많이 내요. 많이 내? 참 내 돈 너무 막 쓴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원전이나 아니면 석탄이 더 줄어들면 내가 공기청정기 같은 거 안 사도 되잖아요.
집에 혹시 공기청정기 없어요. 있으세요? 네. 애가 없으니까 네.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죠. 봄 되면 그 애 있는 집은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뭐 애만 숨 쉽니까? 그 말씀 그렇게 하세요. 좀. 애들이 훨씬 네. 더 이제 허파가 작고 아, 그래요? 피해가 훨씬 크죠. 더 큽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아. 그런 저는 영향을 둘이 미치니까. 있거든요, 애가. 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전 강하게 키우려고 네. 전 공기청정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네. 엄마들은 네. 예, 요즘에 공기청정기 사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거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네. 애들이 헛기침을 많이 하더라고요. 헛기침? 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몇 살인데요? 지금 이제 30한 2개월이랑 9개월 정도 되네요. 아, 네. 아, 집에서 정말 고생하시겠다. 아내가 고생하죠. 네, 아니 뭐 요즘은 남편도 같이 하지 않나요, 아니, 이거? 얘는 안 해요. 아, 네. 아니 지금 좀 졸리신 거 보니까 밤사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애가 이게 돼가지고. 안구건조증이 좀 있어서 제가 네. 네, 졸린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LED 전환하고 LED 주력. 그다음에 마일리지 주고 네. 예, 예. 또 뭐 있죠? 그리고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또 많이 했죠. 미니 태양광이요? 네, 그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판넬이 조금씩 반짝거리는 거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게 들어가면 누진율을 많이 감소를 시켜요. 네, 아, 이거를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짜로 나눠준 거예요? 공짜는 아니고, 어.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공짜였으면 나 또 화낼 뻔했어요. 세금 막 쓰네. 네. 네. 세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공공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분담하는 거니까 네. 그게 얼마나 공공적인 데 쓰였는지 사적인 데 쓰였는지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집에는 안 달아주고. 그런 그 세금을 가지고 원자력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니까요. 연간 한 5천억, 6천억씩. 재생에너지는 그 R&D 연구로 한 230억 정도 지원하는데 원전은 5,600억, 거의 6천억 가까이 지원을 해줘요. 그 전 어쨌든 뭔가 그건 안 아깝냐? 5천억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네. 몰랐지 나는. 네. 모르겠으면 괜찮아.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게 맞겠다. 네, 네.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연구에 대한 돈, 발전소에 대한 돈 이런 돈을 들일 때 그런 미니 태양광 한 몇 개 모여야 발전소 하나 분량됩니까? 그 이거는- 미니 태양광 개수 용량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미니 태양광은 사실 이게 실제로 막 그 전기를 많이 생산하니까 효율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얘는? 많이 생산하진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쓰는 전기의 전부를 충당한다는 것보다 말 자체가 미니잖아요, 미니. 네. TV 한 대도 못 돌릴 것 같은데 얘는. 네, TV 한 대 정도는 제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네네. 그 정도는 돌릴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5만 호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건 조금 발전소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군요. 그 발전소랑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게요. 네. 우리가 전기를 쓰는 패턴을 좀 보면 좋은데요. 낮에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이 언제 전기 많이 쓸까 이렇게 보면 네네. 밤에 불을 많이 켜니까 밤에 쓸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낮에 많이 써요. 낮에 왜 많이 쓰지? 낮에 공장 돌리고 일하면서. 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낮에 많이 써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냉방 전기 때 많이 쓰고 겨울에는 난방 전기 때문에 많이 쓰고. 근데 그 독일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독일은 낮에 있는 전기는 대부분 태양광으로 거의 다 충당이 가능한 정도예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4월 30일에 올해군요. 올해 네. 4월 30일에 하루 동안 쓴 전기의 85%가 재생에너지로 쓰였어요. 근데 낮 시간은 대부분 태양광으로 쓰인 거죠. 풍력은 24시간 돌아가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태양광이 몇 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서울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네. 1,000만 명이 살고 있고 한 400만 가구 정도 되나요? 400만, 380만인가요? 그 정도 네네. 가구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집집마다 조그만 태양광들을 하면 개수는 뭐 몇백만 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하겠지만 용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 게 모여서 원전 한 개, 두 개 이런 걸 이제 교체하는 대체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독일이 방식이 많이 유독 다른 거예요. 네. 볕이 잘 드는 나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독일 여행 안 네. 가보셨군요. 네. 그런 식으로 무시하시면 안 되죠. 다음에 네. 가실 때 네. 우산을 꼭 챙겨가세요. 아니면 모자 달린 잠바나. 오히려 시시때때로 비가 와요. 비가 많이 오는군요. 예, 시시때때로. 한국이 더 볕이 잘 훨씬 듭니까? 좋죠. 워낙에 햇빛이 별로. 최욱 씨도 없어서. 독일 친구 있잖아. 예, 있어요. 아니 그래서 뭐 나는 더 잘하는 얘기인데 왜 하시나 했지. 네. 그러시구나. 저는 네네. 한국의 반기문이에요, 제가. 그러시구나. 외국 전 친구들이 세계에 다. 다 있어요. 네. 네. 독일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거기도 인공태양 같은 거 하냐고. 인공 태양이요?
네, 그러니까 햇빛이 별로 없으니까 네. 사람들이 비타민 D 합성이 떨어져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네. 인공 태양처럼 이렇게 태양빛 같은 빛을 쬐는 이런 선풍기 같은 거 그래요? 그런 걸 생일 선물로 이렇게 그래요? 주기도 하고 아니면 동네마다 이렇게 왜 그 선탠하는 그런 네. 이런 가게들이 꽤 있어요. 그 인공태양이란 게 그 온풍기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거 비슷하게 생긴 거죠. 선풍기에 이렇게.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전열기로 네네네. 이제 그 따뜻한 열이 나오는 건데 이제 빛이 나오게. 야,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네. 있으니까 그 면적이 이제 충당이 가능한 거죠. 교도소 같은데 이렇게 그 발전 자전거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놓고 네.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돌. 아이, 그치. 아니 운동화 교도소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헬스클럽에서 하면 되죠 뭘. 인권위에서 지금 소송 들어오겠는데. 이상하게는 얘는 그 재소자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소송을 경험이 있으셔서 그러신가요? 혹시 말씀 함부로 하시네요, 우리 저 선생님. 저는 경험이 있어서. 있으세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얘기 좀 더 하면 네. 덴마크는 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거기는 덴마크. 대용량 배터리 하는 게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전기가 있었을 때 그걸로 물을 끓여서 거대한 건물 같은 데다 아. 뜨거운 물을 보관을 해서 나중에 그게 필요할 때 다시 쓰는 그렇게 하는 시설도 있고요. 네. 일본은 양수 발전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가 네. 많이 남을 때 그걸 물을 가뒀다가 다시 떨어뜨리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그 재생 에너지 바닥이야, 수준이. 아주 지금 바닥이야. 네, 지금은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력이나 잠재력은 높은데 네. 아직 비중 분담률은 한 1%대죠. 발전 전기에서는. 전체 우리 사용하는 전기 중에 전기에서 1%. 한 1%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탈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네. 목소리를 세게 내는 겁니다. 네. 네. 그 독일은 탈원전을 결정을 했을 때 좀 그나마 잘 넘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 하나가 뭐냐면 네. 재생에너지가 그 당시 한 6%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래도 10%도 안 됐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석탄 수입이 끊기면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끝장난다고. 그래서 원전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석탄 수입이 끊길 이유가 별로 없겠죠. 팔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그리고 가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가스가 유가처럼 이제 폭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스는 저희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스를 사오고 있는데 러시아 가스도 있고 또 미국이 자기 가스 팔려고 요즘에 엄청 로비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스 시장은 공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안정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박원순 시장이 대단하네요. 네. 뭐 했다고? 아니 뭐 원전 하나 없어서 주시 이렇게라도 너무 뭐가 안 나왔어. 연결을 내가 찾아보려고 했거든, 고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정리하려고. 그래요? 네. 박원순 시장. 혹시 우리 저 처장님께서는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에너지 관련해서만이라도. 네. 아니 원전 하나 줄이기라고 처음에 네. 이 사업을 처음 런칭을 했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원전 수출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는데도 우리가 30년 거의 40년 만에 35년 만에 신규 원전 부지를 새로 선정을 했어요. 그게 2012년이었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원전을 줄인다고 그렇게 하는 급판에 우리는 신규 원전을 더하겠다고 신규 원전 부지를 만드는 그런 정도였으니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서울시에서는 홀로. 버스에다가 원전을 줄여서 서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대단한 거야. 그런 구호가 적히는 걸 보고 정말 감개무량했고 대단하다고. 그리고 사실 그게 그러니까 아끼고 절약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리고 그게 전기요금이 너무 우리는 굉장히 싸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싸요 우리가. 전기를 그냥 풍부하게 쓰는 거에 우리가 익숙하지. 그 전기나 에너지를 아끼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뭐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은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비싸니까 거기는 태양광을 하고 싶어 하죠. 전기요금이 적게 나가니까. 네. 근데 에너지 효율 쪽에 투자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더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사람들이 그걸 참여하겠냐.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에코마일리지에 가입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서울에 공동주택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들이. 네. 에너지 자립마을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뭐 회의하고 서로 토론회하고 뭐 모임하고 하는 그런 거 정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과 부녀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네. 여기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줄이고 태양광을 다는 게 또 하나의 좀 선진적이고 좀 대단해. 멋진 그런 하나의 행동인 것처럼 네. 그런 트렌드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게 그 첫 시작을 어쨌든 박원순 시장께서 하신 거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고맙죠. 네. 들을수록 정말 박원순 시장 정말 대단한 현대판 독립운동가 같은 네.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그때는 정말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렇죠. 그때는 당시에. 그래서 항상 중앙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태양광을 좀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중앙 정부의 싫어해. 산업부가 네 싫어하더라니까. 많이 네.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세종대왕이 다시 태어나신 건가? 그런 설도 있어. 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들을수록. 무슨 네. 회장이야. 아니 그 우리 처장님은 네. 이순신 환경운동연합. 장군으로 하시면 어떨까? 네? 이순신 장군으로 바꿔주면 네. 좋겠대요. 환경운동연합이 이거 뭐예요, 이거? 저희는 이제 최열 대표가 초대 사무총장을 네. 하셨죠. 그 1993년에 우리나라 NGO 거의 뭐 1세대 아닙니까 여기가? 네 참여연대 뭐 환경운동연합 여성연합 이런 네. 데가 예. 참여연대에서는 박원순 당시 네. 이제 네. 변호사 그리고 최열 대표님, 네. 그다음 그다음- 사무총장이셨고. 네 사무총장님. 하여튼 그 두 분이 거의 이제 쌍두마차 아, 쌍두마차. 시민운동회 그죠? 아, 그 당시에 그랬죠. 그 여성연합의 누구죠? 지은이. 네네네네네. 뭘 지으셨는데? 아, 이름이 지은이야? 지은이 아, 그때 네. 대표님이셨나? 하여튼 그분하고 네네. 세 분이서 맞아요. 여성계, 사회계, 그다음 시민사회계 그리고 환경 환경계. 이런 세 분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초기에. 박원순 시장님이 근데 이제 제일 잘 90년대 되셨죠. 까지. 아. 네. 네. 처장님은 이렇게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요? 또 양이원영 이 뭡니까? 아빠 엄마 네. 엄빠. 아. 엄마 성 이씨, 아빠 성 양씨. 그럼 애 낳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김수, 뭐 이렇게까지 막 가겠는데 어떻게 저는 되는 거예요? 제 나이 때의 부모님에 대한 네. 그 뭐 존경의 표시인 거죠. 아니 그 양이원영이고 지금 제가 굳이 그걸 물려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제 세대에서 아. 제 나이 그 때의 방법이 또 양쪽 있어. 부모님에 대한 거고요. 이게 아빠의 아빠성 그다음에 엄마의 엄마성을 이렇게 나중에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개를 가는 게 아니라 성을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제 아이한테 제 이름 하나 줬어요. 이름 하나 뭐 줬어요? 원자 하나 줬어요. 아, 원 하나 던져주고 나머지는 남편한테 남편 성하고 성 들어가고 태어난 이제 시간 넣고. 아씨 이렇게 넣어서 그럼 네. 세 글자로 갑니까? 네, 네. 아, 네. 아주 피곤하게 사시네요. 네. 의미 있게 사는 거죠. 아, 뭘 그렇습니까? 하나 하더라도. 저보다 글자가 두 글자가 많아. 이름에. 아, 아, 네. 아주 짧아서 죽으시겠어요. 네, 피곤하게 사신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내 배 아파서 낳는데 네. 내 이름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이 아빠 성 따라가고 그 이름이 주민등록증상 이름은 당연히 그건 아니신 아니죠. 거고 네. 활동하실 때 이렇게 네, 쓰시는 네. 거고. 아, 평소에 제 이름으로 그냥 써요. 네. 주민등록상에는 양원영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네, 그렇죠. 아, 네, 근데 네. 이렇게 괜히 이 불편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군요. 뭐 불편할 수도 있고 아, 아니 그 이름 검색하면 저밖에 안 나오니까 그건 편하잖아요.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정씨거든요. 우리 아내가 이씨고 우리 애들 이름은 정이 뭐 이렇게 세 글자로 다 갑니다. 아, 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셨대잖아요. 특별히 관심은 없네요. 네. 아니, 이름은 관심 갖지 말고 애한테는 좀 잘하세요. 네. 아, 지금 에너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동학대가 아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에너지 얘기는 뭐 다 한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까지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그럼 우리 저 시민들은 끝으로 탈원전을 위해서 이 시대에 어떤 뭐 노력들을 개인적으로 좀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렇게 최욱 씨처럼 24시간 저 에어컨 트는 것이 그렇게 꼭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네. 저는 건강에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24시간 에어컨은.
아, 그거 견뎌냅니다. 저는. 네. 어떻게든 견뎌냅니다. 왜냐면 본인의 감당이죠. 굉장히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예, 시민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저는 가정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가정용 1인당 전기 소비는 OECD 국가의 중간 이하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쓰세요. 네. 다 알뜰하게 쓰시고.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창문 열더라고요, 최욱 씨는. 에이, 설마. 너무 추우니까. 에어컨 틀고 보일러 켭니다. 왜냐면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나는 그거는 제 영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를 30도로 해놓고 막 이래요. 에어컨 설정 온도가 몇도라고요? 30도씩 해놓고 그래요. 너무 추운 것도 아무튼 이건 저의 영역이니까 네, 좀 개입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 약간 딴 얘기로 네. 대학교 때 제가 옥탑방에 살았는데 밤에 저녁 때 들어가면은 그 전체가 다 달궈져 있잖아요. 너무 더워. 참 너무 힘들었죠. 진짜 이거는 이 죽음과도 같은 그런 진짜 한겨울에 여름을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서 살았는데 정말 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집이었고 정말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집에서 엄청 고생한 줄 알았는데 누가 보면 어디인데요? 동네 어디예요? 저기 청담동 도시열이 엄청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건 농담이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전략을 많이 실천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전기 소비를 좀 줄여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집처럼 하시면 좋은데요. 저희는 세 가구 사는데 뭐 TV, 냉장고, 전기밥솥, 그다음에 핸드폰, 컴퓨터, 노트북 몇 대씩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보통 한 만 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 나와요. 전기 요금이. 뭐 특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전구는 다 거의 다 LED고 그다음에 전기 밥솥은 밥만 할 때만 써요. 보온을 안 해요. 보온을 안 하고 그래서 그리고 냉온수기가 없어요. 냉온수기 없고. 그리고 헤어드라이기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산발을 하고 오셨군요. 헤어드라이기 없고. 그래서 전기로 열 쓰는 게 좀 덜한 거죠. 그러니까 냉온수기가 의외로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저희 집에도 없어요. 전기장판. 전기장판도 없고. 전기장판 없습니까? 네, 없죠. 그럼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벽난로 있어. 저희는 이제 제가 전세를 살긴 하는데 그 서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맞부딪히는 바람이 굉장히 추웠어요, 겨울에는. 그래서 서쪽을 비용을 좀 들여가지고 가벽을 치고 샤시를 하나 더 했죠. 그래서 겨울에 제가 살기 전에는 가스 요금이 한 30만 원 넘게 나왔어요. 한 달에요? 네. 네, 그걸 저희가 한 13만 원대로 떨어뜨렸죠. 네. 그러니까 가스 요금이랑 비교해 보면 전기 요금은 정말 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분들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전기학기란 이런 노력 말고 탈원전하는 뭐 박원순 시장 혹은 뭐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지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 아마 지금의 뭐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가 좀 더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런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 좀 많이 현혹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노력들은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사실을 좀 뒤져봐야 되는, 저희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탈핵 관련해서 카드 뉴스라든지 왜 전기 설비 더 전력 설비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더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신규 원전과 신규 석탄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신규 더 원전 석탄 안 해도 충분히 전력 수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몇 배나 뛰는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좀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거 보셔도 좋고. 우리 처장님이 다음에 저 어디 비례대표 한번 무슨 가셔야죠. 네, 우리 처장님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알리셔야 될 의무가 있네요, 보니까. 네, 뭐 지금 정부가 탈원전하고 에너지 전환한다 그랬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동안에 환경단체가 했지만 이제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래. 원자력만 홍보하는 원자력 문화재단을 이제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을 홍보하는 그런 재단도 만들고 그렇게 정부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또 박원순 시장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하여튼 뭐 우리 시민분들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또 저희가
기원을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양희원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팟빵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에어컨을 너무 틀어놔가지고 추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 내용하고 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 에어컨하고 보일러 같이 틀어놔니까. 아유, 추워 죽겠네 진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세울 유.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